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삼성전자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후의 컨퍼런스 콜과 오늘의 삼전 컨퍼런스 콜은 그 뒤의 반응이 매우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역시 믿을 게 삼성전자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줄 아는구나.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해주는구나라는 역할을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이야 우리가 숫자들은 거의 알고 있었고요. 세부적인 수치만 조금씩 변경이 됐던 것이었고,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에는 AI 수요와 AI에 따른 AI 인프라, 반도체, 메모리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근 5년, 한 6년 사이에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게 그대로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느껴지시겠죠? R&D 투자도 늘리고 있고 보통주의 주당 순이익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만큼 주주들에게 이런 것들이 환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은 한마디로 답답 그 자체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내용들을 다 짚어줬습니다. LTA 공급 계약, 글로벌 5대 데이터 센터 공급 이 고객과 다 장기 계약을 완료했다. 메모리 공급의 지금 70% 가까이 전부 다 장기 계약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 가격 상한 구조도 공개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줬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어제 SK하이닉스는 뭔가 뜨뜻미지근했죠. 잠시 차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년 주주 환원 정책 계속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특별 배당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ADR도 살짝 궁금했잖아요. ADR 삼성전자 한다는 이야기도 한때 루머로 돌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직접 얘기를 해줬는데 상장은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현금이 너무 많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속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계획은 안 하지만 또 검토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던지면서 주주들에게는 또 ADR의 상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함께 던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삼성전자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건 또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장중에 굉장히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7%, 8%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또 아무래도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들이 여기저기서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쭉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5% 가까이 하락세, 한미반도체는 약보합, 지금 코스닥에서 소부장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삼성전기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실적 발표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3% 급락 중입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볼 이슈는요. 자, 레버리지 대책입니다. 지금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의 20% 이내로만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추가 대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다 호가 부담금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이런 약간의 진입 장벽들을 좀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아직까지도 뭔가 확실한 대책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리밸런싱을 지금은 장 마감 쪽에 다 몰아놨는데 이걸 좀 분산시키면서 장 막판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지금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과성 말을 멘트를 날리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증권주들이 좀 좋았는데 또 다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 중에 삼성증권 정도는 3%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키움증권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도 장 초반에만 반짝하다가 윗골이 달면서 지금 또 하락 전환했고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은 상승 하락 반복을 하다가 지금
지금은 파란불 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이슈는 사실 오늘 또 중요했던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는 일단은 계속해서 5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미국은 이러면서 3.5에서 3.75. 대신 미국이 플랫하게 가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지금 환율이 지난달 대비해서 100원 정도 떨어졌죠. 자,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물가 안정 우선한다. 뭐 연준 의장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 목표는 여전히 2%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미국은 이게 반응하면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AI 투자에 이 케빈 워시가 진심이잖아요. AI 투자 붐, 이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게 물가엔 어떤 변수를 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케빈 워시가 나타내진 않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동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케빈 워시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했는데 지금 연준 내에 다른 정치적인 이사들이 금리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계속 금리 낮춰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케빈 워시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이제 다음 9월에 궁금합니다. 지금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JP모건은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JP모건은 연준이 12월 정도에 연말에나 가서야 금리를 인상할 거다. 더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오늘은 동결을 했고 9월에 올릴지 12월에 올릴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이다라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이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들이 역시 주가가 좋습니다. 금융지주, 대표적인 KB금융, 신한지주 다 좋은 하나금융지주도 잘 가고 있고요. 중소은행들은 사실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약보합권, 손해보험, 현대해상, 보험주들도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주죠.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